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끝까지 판다 끝판 토론 스픽스 대구와 스픽스가 함께하는 급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스픽스 대구까지 이제 지역 이슈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같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와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앞으로 이제 스픽스 대구와 함께 TK 대구 경북 영남의 주요 정치 경제 이슈를 또 가장 명확하게 분석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면 진지하고 뭔가 좀 심오하고 좀 재미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어떤 편견을 깨드릴 수 있도록 오늘 주제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 세 분의 평론가 먼저 인사를 먼저 올리고 그러면서 같이 웃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여러분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옆에 강금수 차장님 주셨고요. 성치훈 교수, 백경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가장 멀리 계신 분부터 우리 또 처음 인사드릴 수 있으니까요.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멀리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저에게 가장 멀리 있는 스픽스의 백경록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치훈 교수님. 예, 스픽스에선 처음 인사드립니다. 성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금수 차장님. 네, 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강금수입니다. 자, 제가 시작과 함께 좀 재밌게 해드리겠다라고 했던 게 주제를 정말 잘 정한 것 같아서요. 근데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특히 대구 안에서의 이 이슈는 진짜 보통의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 아마 딱 듣자마자도 웃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박정희 동상 웃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웬 동상인가요? 네. 우리 저기 가장 멀리 계신 저희 가장 멀리 계신 우리 백 기자님. 박정희 동상이 웬 말입니까? 네. 일단은 금상은 아니고 동상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아재 개그. 네. 웃지 않으셔도 돼요. 네. 홍 시장이 페이스북을 정치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대구시에 있는 거의 모든 사업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먼저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3월 1일 날 홍 시장이 김대중 광주 갔다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 보고 난 다음에 네. 이런 이야기를 쓰면서 대구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할 때가 됐고 하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라고 3월 1일 날 했는데 네. 조례안이 바로 올라와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의견을 받자. 의견 수렴 규정이 있는데 네. 거기에는 시민들이 반대 의견을 한 860건 내고 찬성 의견이 하나도 없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조례가 이게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고 이제 본회의 5월 2일 통과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딱 거기까지만. 네. 혹시 계속 오는 모든 얘기를 혼자 다 해주실까 싶어 살짝 걱정하면서 드렸는데. 줄거리만 일단 먼저 말씀드린 일단 추진 겁니다. 과정이 지금 이렇다라는 거. 그리고 다행히도 단 한 분도 찬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의견을 받을 때.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 교수님. 예. 우리 동상하면 학교에 있는 동상 외에는 별로 떠오르는 게 없고, 서울은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 정도인데, 박정희 동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착오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과거에 만들어 놓은 동상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새롭게 저는 사실 이 건을 접하면서 박정희 동상이 대구 서울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물론 어딘가에 있겠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은 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근데 하필 이거를 또 대구에 짓는다? 전 이거는 과연 대구 시민들이 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는데 저는 전체 대구 시민들이 과연 이걸 동의할 것인가? 특히나
대구의 젊은 청년들이 볼 때는 이거 대구시 뭐 하는 건가? 홍준표 시장 맨날 뉴스에 나오는데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잖아요. 네. 이거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이건 좋은 뉴스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대구 시민들도 그렇고 과연 이걸 공감할 뉴스인가? 저는 대구 시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감되지가 않습니다. 뭐 실제 나이가 제가 우리 교수님 나이를 알고 있어서 네. 그렇게 젊다고도 볼 수 없는 나이인 건 알고 있지만 그게 우리 중에는 젊으신 분이니까 상대적 젊은 네. 아니, 홍 시장을 비교하면 엄청 네. 젊으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애 취급하시겠죠. 뭐. 제가 왜 젊은 세대 얘기를 한 그 짚은 이유는 젊은 세대들에게 홍준표 시장의 이미지가 어쨌든 약간 좀 재밌는 사람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몇 년 지났죠 이미. 한때 홍카콜라라고 불리면서 좀 인기를 끌었었는데 요즘은 뭐 거의 김 빠진 콜라 되신 걸로 보이고요. 네. 지금 정치권에서도 예전에는 홍준표 시장이 뭔가 그 당시에 뭐 문재인 정부 때 네. 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 좀 그럴듯해 보였다라는 보수 지지층 일부 그리고 뭐 20대 남성층 일부의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인데 네. 지금의 살아있는 권력한테는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은근히 까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부득이하게 모시고 있다거나.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청년들한테 안 먹히고 있는데 그 사이트가 왜 아직도 존재하지는 모르겠는데 그 홍준표 시장이 그 청년들과 소통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본인이 거기에 좀 댓글 달고 글 올라오는 것만으로 나의 말에 애들이 그 학생들이 아니 2030이 반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착각을 네. 하고 계신다. 네. 그 사이트하고 그 유튜브하고 이렇게 연계돼 가지고 사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노이즈를 내는 거군요. 네, 그 얘기는 좀 다음 주제로 한번 또 파헤쳐 보도록 하고요. 우리 또 제 옆에 바로 계시는 정의의 척도로 봤을 때는 가장 젊을 수도 있는 우리 처장님. 이 시대의 박정희 동상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소식을 접하는 분이 제일 먼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너무 뜬금없다. 뜬금없다, 뜬금포. 너무 난데없다는 난데없다.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대구시가 무슨 연구 조사를 해가지고 입안한 정책도 아니고 뭐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설계한 네. 그런 정책도 아니고 그냥 홍 시장이 SNS에 한마디 올린 것으로 시작돼가지고 일사천리로 지금 63일 만에 지금 조례까지 의결이 됐거든요. 네. 너무나 황당하고 시민들은 아직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대구시정이 어떤 그 뭐랄까 숫꽃 끝에 어떤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홍 시장이 어디 갔다 오면은 광주 갔다 오면은 박정희 동상 해야 된다. 중국 갔다 오면은 판다를 임대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한마디 던지면은 시정 전체가 그냥 그렇게 확 쏠려가는 거예요. 시정이 완전히 중구난방인 거죠. 네. 우리 백 기자님, 네. 네. 시정이 중구난방이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도대체 이런 발상과 함께 구체적으로 뭔가 동상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지금 무슨 돈으로 만들겠다고 그러는 건지,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지금 시민들 잘 모른다고 하셨어요, 차장님이. 네. 지금 대구 시민들 모르고 있습니까? 여론도 좀 궁금합니다. 아니 뭐 이게 이제 제가 뭐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동상이 동대구역에 하나 만들어지고요. 네. 이게 이제 계획이 한 3m. 그 3m. 다음에 네. 대구가 지금 대표 도서관을 하나 짓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도서관 이름 짓는 거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좀 그렇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도서관을 이제 새로 짓기 때문에 네. 이 뭐 아이디어를 좀 내라 해가지고 채택한 아이디어가 이름이 대구 도서관이에요. 네. 하여간 이 대구 도서관에 참 참신하네요. 대구 도서관. 6m짜리 네. 동상을 세우고 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총 금액이 한 14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그 조례가 의결되기 전에 의회에서 추경 예산을 통해 추경안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네. 그래서 14억 5천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요. 여기에는 홍 시장의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이 당연히 안 부분에서는 들어가겠죠. 이 말씀하십시오. 부분에서 제가 예. 진짜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이 네. 홍준표 시장이 이제 작년에 대구시 그 재정을 비상재정을 선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예산을 다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수립 이래 사상 최초로 네. 전년도보다 그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어요. 그 청년 예산 16억 딱
깎고 공공의료 예산 20억 깎고 등등 너무나 많은 그 필요한 예산들이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은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네. 대구에서 희생자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분이 사기당한 돈이 8,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저기 대구시 컨벤션 부로라는 그 기관을 강제로 해산하고 네. 엑스코의 업무를 이관했는데 네. 고용 승계를 안 해요. 고용 승계에 드는 비용이 1년에 10억밖에 안 되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지금 실직으로 내몰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 대구가 지금 몇십 년째 지금 지역 총생산이 꼴찌고 네. 자영업 폐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네. 예. 콕 집어서. 네. 그러니까 근로자 평균 소득도 전국 최하입니다. 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동상 세우겠다. 또 뭐 판다를 임대하느니 마느니 지금 대구 시민들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시장은 지금 너무나 엉뚱한 짓을 벌리는 거예요. 네. 속 터지고 지금 뭐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참 왜 검색하면 이 푸바오 집착 홍준표 이게 나오는지요. 참. 그 우리 홍 시장님이 중국과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작년이었나요? 올해는 작년이었구나. 그 대구의 그 구호라 그러나요? 뭐 네.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에 뭐라 그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대구 굴기라고 적었어요. 그 이제 대구 굴기 좀 생소하시지 않아요? 네. 무슨 뜻인지 대구 아십니까? 굴기 보통 중장비에 쓰는 굴기 아니에요? 중국 굴기, 뭐 전자 굴기, 뭐 이게 네. 중국에서 나오는 네. 이제 그 역사 속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네. 뭐 새롭게 일어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근데 네. 이게 이제 중국이 이 나쁜 의도로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중국만을 위해서 네. 다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소국들 아니면 네. 다른 산업도 죽여가면서 네, 네. 우리는 크겠다 이런 야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그런 것들인데 이걸 이제 들고 와가지고 대구 굴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중국을 되게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런 판단도 좀 있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우리 첫 번째 질문에서는 본인 돈 안 쓰고 있고 동상 한 번도 안 줘요, 만드는데 한 번도. 단 한 번도 안 쓰고 있고 정작 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다 하고 전세가 피해자가 지금 8,400만 원인지 피해를 봤는데 또 뭐 다 해상 고객 다 시키고 이 그냥 가게로 봤을 때는 악도 없주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8,400만 원 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게 희생 당하신 분이 그 목숨을 달리하신 분이 대구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마디 말도 안 했어요. 이제 여기에서는 한 마디 말도 안 하는 사람이 박정희 동상 세운다고는 온 세상을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돈을 다 깎은 건 아니고요. 우리 홍 시장님이 이제 우리 대구에 마라톤 대회를 해요. 네. 마라톤 대회 가니까는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즐겁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예산을 보스턴 대회만 올려주겠다 네. 해가지고 늘린 예산도 있습니다. 네. 홍 시장이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팍팍 늘려주고 계십니다. 마침 아까 대구 굴기를 얘기했더니요. 이게 바로 또 지금 검색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와 경북 간의 행정통합 지원 방안 얘기하면서 그것이 대구 굴기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이제 굴기는 시작 안 됐다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참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홍 시장과 윤 대통령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도 좀 잠시 좀 얘기 좀 해보고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박정희 동상을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하게 다들 싫어한다 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시민단체 격렬한 또 야당의 반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장 상황. 네.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워낙 일사천리로 그 전개가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야당이나 시민사회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그런 좀 여유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대응하는데도 짧은 시간에 40여 개의 단체들이 네. 모여서 시의회 앞에서 천막 농성도 벌이고 1인 시위하고 집회하고 또 항의 방청도 하고 이렇게 네. 격렬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들이 연합해서 집회도 네, 하고 네. 네, 대대적으로 현수막도 내걸고 이렇게 지금 반대 운동을 하고 있고. 네. 근데 그동안은 좀 이렇게
워낙 급하게 진행되니까 임시적으로 대응했다면은 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반대 운동의 시작이 있을 걸로 또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중적인 반대 운동이 네. 전개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친일 청산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동상들도 없애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우리 성 교수님 예. 지금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뭐 청년 세대를 대신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오랜 동안 또 국회에 관련해서 또 행정관이든 다양한 뭐 정치 활동을 해오신 네네. 분으로서 이런 움직임 굉장히 괴리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민심과는 괴리되어 있는 거고. 근데 저는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뭔가 만났을 때 네. 이 관련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뭔가 두 분 다 지금 뭔가 박정희, 박근혜 이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뭔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취임 후 계속해서 몇 차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고 그리고 지금 총선에서 유영하 변호사 최측근인 그 사람 공천줘서 대구에 지금 당선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가장 최근 소식이 그 정호성 국정농단 그 연루자인 그 사람을 지금 비서관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상 내정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과 저는 그 맞닿아 있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 왜 이러고 있는가? 네. 본인이 사실 국정농단 수사 이끌었던 분 아닙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그 정성호 비서관, 정호성 비서관 이 둘 다 본인이 이 사람들 범죄자고 이거 감옥에 넣어야 된다라고 네. 주장한 다음에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낸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이러고 있는가? 저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박애주의자라 본인이 미안해서 본인이 검사로서 이 사람들을 유죄 판결 받겠지만 인간적으로 미안해서 이럴까? 이건 아닐 거잖아요. 네. 그럼 대체 왜 이러는가? 그러면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보수의 지지가 지금 매우 지금 빈약한 상황이고 정통적 콘크리트 지지층도 무너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오늘자 갤럽 조사 발표 보면 국정 지지도가 24%에 머물러 있고 네. 지금 70대 이상에서 쭉 빠졌어요. 17%가 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본인들이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보수 자신들의 지지를 회복할 것인가? 네. 저는 그걸 키워드를 지금 박정희로 잡았다고 봅니다. 홍 시장은 좀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정호성 비서관을 왜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네. 24%대는 탄핵이 가능한 퍼센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호성 비서관이 우리가 요때 요렇게 했으면은 좀 아니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험이 풍부한 탄핵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당한 사람이 아니라 탄핵을 추진했던 소추했던 쪽에서 당신들 왜 그랬냐? 대체 국민들의 민심이 뭐였냐라고 물어봐서 오히려 탕평 인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어쨌든 두 분의 뇌피셜이 굉장히 합리적 추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침 사실 그 지금 최근에 정호성 비서관 지금 임명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했는데 마침 또 이렇게 두 분이서 또 어떻게 얘기가 나와서 또 감사한 생각이 들고 다시 또 박정희 동생 얘기를 다시 또 돌아가겠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 압도적 의결?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이걸 강구 처장님 얘기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좀 전에 한숨이 뭔가 좀 깊은 한숨이 느껴집니다. 또 한숨이 나옵니다. 웃을 수가 없어요. 홍준표 시장이 너무나 뜻밖의 일들을 황당한 일들을 많이 벌였는데 네. 대구시의회가 한 번도 그거를 제대로 견제해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저기 그 상임위 심의할 때 보니까요. 네. 의원들도 많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단 3개 조문밖에 없는 부실 조례였다. 네. 그리고 조례 의결도 안 됐는데 벌써 대구시는 예산안부터 편성해가지고 올리고 시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뭐 장소 크기 다 정하고 네. 이게 뭔 짓이냐. 네. 공론화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을 그 상임위 심의할 때는 다 해놓고는 결과는 다 의결시켜 주는 거예요. 날개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지금 시의회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뭐 31대 1로 이제 의결이 됐는데 네. 저는 이것이 야당 의원이 한 명밖에 없거든요. 네. 대구시의회에. 네. 그런 어떤 그 특정 정당이 완전히 독식하고 있는 대구 정치의 적나라한 폐해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홍준표 시장의 어떤 독주에 의원들이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저러면 안 되는데 비판하면서도 겉으로는 그 뭐랄까 반대를 못하는 그런 네. 어떤 분위기가 딱 형성이 돼
돼 있어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국민의힘의 그 상징이라고 이게 자기들이 닮아가고 싶은 모습을 하나를 뽑으라면 네. 아무래도 이승만보다는 박정희일 거고 그 부분에서 박정희 동상을 반대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저는 또 한편은 있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언론이 밀어붙여요 이 네. 부분들을.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 언론도 안 좋고 어떻게 보도하는지 궁금했는데요. 네, 네.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이게 원래 의원들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고 이럴 때는 먼저 이야기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시가 이제 이 그 상의 없이 이런 네. 것들을 올린다. 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이 부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이 뭐였냐면 대구의 조선일보라고 하는 매일신문이 네. 여론조사를 발표합니다. 네. 대구 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박정희 동상 관련해서. 네, 67%가 찬성을 한다. 정말요? 반대는 23%밖에 없다. 아, 그래요?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이게 보니까는 이게 정치적 부담이 전혀 없네.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31명이 네. 다 찬성을 해버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리서치 결과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희는 스픽스 끝판 토론 대구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박정희 동상 논란 알고도 이 무리한 추진을 도대체 왜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끝까지 파헤쳐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박정희 동상 이슈는요, 뭐 단순히 대구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보수의 상징이기도 한데 지금의 움직임이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 보수 결집 시도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도대체 뭘 노리는지부터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아까 리서치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네, 되는 네. 부분이 있는데 이게 되게 이제 제가 저만 발견한 현상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홍 시장이 뭔가 문제가 있는 여론에 상충되지 않고 여론의 갈등이 있을 만한 사업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발표를 하면 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매일신문이 여론조사를 해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달성군의 가청면이라는 그 곳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대구 수성구에 편입을 시키려고 여기 홍 시장이 바로 발표를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여론조사를 매일신문이 또 실시를 해요. 네. 그럼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은 수성구 편입 찬성 비율이 3배 높았다. 이런 결론을 내놔주는 네. 거죠. 그럼 의원들이 이 부분에 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반대도 못 하고 네. 이렇게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이러면서 휩쓸려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요거는 부결됐어요. 네. 왜냐하면 달성군의 의원이 누구라고요? 모르시죠? 지역에 그렇게까지 다는 모릅니다. 이거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네? 우리 원내대표님. 추경호 네. 아, 예. 네, 그분이 막아내신 거예요. 아, 네. 그분 덕분에. 네, 네. 그분이 이제 달성군 의원이다 보니 네. 달성을 지역구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네, 네. 요거는 결국에는 부결됐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왜 그러냐? 이거는 뭐 다들 다 아시겠죠? 나는 박정희를 닮고 싶어. 박정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미지를 계속 차용하고 네. 뭐 예를 들어 가죽 잠바를 입고 나타난다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표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라든지 네. 그리고 지역 정서 자체가 박정희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더 적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네. 부분을 충분히 효능감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언론 보도는 일단은 조금 민심 또는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던 거고, 찬양 일색과 친묵 관망으로 만약에 나눈다 그러면 찬양 일색이 많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찬양이 많겠죠. 네. 말씀하십시오. 네, 처장님.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반 좀 되는 것 같아요. 반반 정도. 네. 어떤 그 언론은 사실은 이제 홍준표 시장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또 그걸 정당화 시켜주는 기제로 지금 보도를 하는 언론사가 있고 네. 또 어떤 언론사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 비판은 하지 못하고 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자기 비판하면은 광고를 끊어버립니다. 가장 쉬운 거죠. 취재를 네. 거부해 버립니다. 네. 고소 고발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움츠러든 게 있어서 소극적인 어떤 비판에 머무르는 네. 그런 형국인데요. 아까 이제 매일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는 60몇 프로가 찬성으로 나왔다고 하지만 네. 질문 문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매일신문이 저 질문 문항을 공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편에서 저희가 이제 그 비공식 조사한 어떤 그런 통계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는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 네. 대구 지성을 대표하는 도서관, 네. 여기에다가 동상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장소를 넣어서 설문조사를 하면은 반대 여론이 더 높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홍 시장의 대표 그 SNS 채널이 홍카콜라 아닙니까? 네. 홍카콜라에 그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딴 거는 거기에서 다 홍준표 시장 칭찬 일색이지만 네. 박정희 동상 문제에 있어서는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는 청년들도 이거는 아닙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뭔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고 공론화를 제대로 한다면은 대구 시민들의 뜻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우리 들어요. 여론조사 네. 바꾸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도 있고 여론조사 자체를 왜곡시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문항을 이렇게 해본다는 거예요. 전세 사기로 한 젊은 여성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전세금은 8,40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14억 5천만 원이 들어가는 박정희 동상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 조항이 들어가면 이게 찬성이 많을까요? 반대가 많을까요? 당연히 반대겠죠. 그러니까 네. 이걸 이제 앞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지에 그렇죠. 문항에 따라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이거 한길 리서치인가요? 그 여론조사에 요 매일신문에 보면은 그 자세한 자료는 한길 리서치 홈페이지 있다고 그래서 네. 제가 찾아 들어가 어제 들어가 봤어요. 네. 자료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분석이 가능한데 이게 없는 왜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 지금 그 최초 저는 보도입니까? 최초 공개입니다. 네, 최초 공개입니다. 근데 네. 최소한 지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빨리 없앴을 수가 있다.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네. 원래 없었거나 아니면 빨리 없앴거나. 아하. 저는 근데 여론조사 결과가 팩트라고 하더라도 네. 다수가 이걸 동의했다 하더라도 건설하는 게 이 동상을 만드는 게 맞느냐?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 흔히 얘기하는 게 호남 가면 호남에 대한 거기서는 이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그 호감도가 네네. 높으니까 거기에 동상 짓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도 여론조사 결과가 좋으니까 짓는 거다. 이 논리인데 저는 그거에 반대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뭐 공과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죠. 김대중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많다.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과 중에 잘못한 것 중에 인혁당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적 살인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유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 다수가 대구 경북 출신이고 그러면 유가족들도 대구 경북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들이 유가족들이 오가는 장소에 동상을 짓는 것이 맞느냐? 정말 다수가 원해서 동상을 짓고 싶으면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든 박정희 대통령의 과로 지적하고 있는 인혁당 사건의 피해 유가족들이 볼 수 없는 지역, 뭐 생가라든지 그런 근처에 짓는 것도 아니고. 홍준표 시장 집에 지면 되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 저는 뭐 찬성하는. 근데 그 집이 어디 있냐면 서울에 있어요. 대구에 집이 없거든요. 말씀하신 김에 저도 좀 끔찍합니다. 말씀하신 김에 저도 좀 보태면 네, 네, 얼마든지. 네. 지금 저기 그 대구에 그 민간인들로 추진되는 그 박정희 동상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뭐 성금을 모아서 사유지에 세운다든지 네. 누가 말리겠습니까? 네. 근데 홍준표 시장은 시민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대표적인 공공장소에 세운다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그 인혁당 사건의 네. 유족들은 울분을 토하고 네.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마찬가지로 저도 단순 여론조사에 의존해가 찬성률 높다고 하고 반대가 많다고 안 하고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네. 근데 이 문제를 만약에 수기 공론화 네. 과정을 거친다면은 저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국회에서 저기 선거제도 개혁 그 공론화위원회 했잖아요.
근데 결과는 처음과는 달랐지 않습니까? 네.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또 최근에도 그 국민연금 그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네. 요 처음에 의도하는 저기 뭐랄까 예상과는 달리 네. 많이 내고 소득 보장률을 대체율을 높이자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대구 시민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네. 이걸 정말 서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이렇게 수기 토론하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하는 것은 전혀 안 될 일이죠. 전 이 말씀에 100% 동의를 하면서도 네. 뭔가 여론조사 뭐 수기 공론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그걸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예를 들면은 국민 세금 어떻게 할까요? 세금 어떻게 걷을까요?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당연히 다 낮추자고 하죠. 그 20대 남성들, 당사자들 대상으로 군 복무기간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줄이자고 하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뭔가 국가 정책을 결정한다? 이건 되게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픽스에 89만 구독자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그 방송을 보시면서 댓글을 통해서 홍준표 시장이 대구에 본인 돈도 아니고 대구시 그 예산을 가지고 동상을 짓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 국민의 어떤 의견을 주시면 좋고 특히나 대구 경북 쪽 영남에 계신 분들 댓글을 통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알려주시면 이 또한 여론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찾아봐서 그런데 예. 김대중 전 대통령 동상이 있나요? 꽤 있습니다. 몇 네, 개 있는 있다고 걸로 알고 몇 있습니다. 개가 네,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저는 컨벤션 센터밖에 못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대구시장이 홍준표 네. 시장이 왜 이렇게 뻔한 논란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돌적으로 할까? 네. 뭐 앞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저는 저기 뭐랄까 정책적 무능, 네. 정책적 무능에 저는 핵심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분이 또는 그 참모들이 어떤 그 새로운 정책 또 혁신적인 창의적인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과를 내 가지고 시민들의 지지를 바꾸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네. 생각도 없고 저는 그런 능력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보수 정서를 자극해서 자꾸 지지를 얻으려는 그런 어떤 구태연한 일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총선 중간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얘기가. 그러면 그 당시에만 해도 국민의힘이 패배할 걸로 다 예상이 됐고, 또 패배하고 나면은 그 보수의 리더십이 그 무주공산이 될 것이라는 것은 네.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보수의 맹주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대권을 겨냥하는 분이라면은 뭐 이런 방식으로 그 집토끼는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네.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그렇죠. 뭐 어리석은 길을 갈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대구시장을 한 번 더 하려고 하느냐 어. 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그렇죠. 거예요. 도대체 참모들의 정치적 판단, 참모들의 정치적 판단도 안 듣는 사람이 그렇죠. 홍준표 시장 이긴 합니다만 네. 그 매우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사법 살인이 있다는 거죠.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뭐 역할 중 하나가 우리 사법제도 그다음에 검사 판사들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홍 시장이 가지고 있는 전 직업을 저희가 좀 안 볼 수가 없고 그런 것들도 충분히 버릴 수 있다라는 게 검사다. 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라는 아주 중요한 이 네. 부분들을 판단한다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주입됐고 이런 네. 부분들 잘 아는 홍 시장이 네. 그 사법살인 정도는 별게 아니다. 네. 뭐 이렇게 판단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처장님 말씀 네.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네. 홍준표 시장은 시장을 더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대권을 노리는 그렇죠. 건가? 네. 저는 대권이라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지금 해보니까 대권을 잡으려면 대권 후보가 되려면 이 팬덤에 기반해야 된다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이번 이 총선 과정 보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작년 말에 등장해서 빠르게 팬덤을 구축하는 걸 보면서 내가 한동훈을 잡으려면 나도 팬덤을 구축해야 되는데 나 오랫동안 정치해보니까 그 홍카콜라가 좀 잘 나갈 때 20대 남성층을 중심으로 팬덤을 한번 구축해봤는데 이 친구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동상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가끔 얘기하고 그리고 이 친구도 커뮤니티에서 정치인이 답변해주는 게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놀이로서 막 하는 네, 거지 네. 막 지지율 지표로 팬덤이 이어지는 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럼 나의 팬덤은 어디로 잡을 건가? 한동훈 이전에 보수 정치인처럼 유일하게 팬덤을 형성했던 박근혜
박정희 이 팬덤을 자기가 흡수해야겠다. 그거 기반으로 한동훈하고 붙어봐야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난 아까 3월 1일 날 처음 글을 올린 다음에 네. 그때부터 박정희 이쪽 박근혜 쪽 팬덤을 구축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 계속 때린 거죠. 근데 네. 이게 역효과가 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만 키워주는 효과가 났는데 네. 저는 어쨌거나 이 홍준표 시장의 모든 행보는 다 대권에 지금 맞춰져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차기 시장이 아닌 대권을 노린 꼼수다. 이런. 그때까지 살아 계신다는 거죠. 정치적 생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네. 저기 라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살아는 계실 것 같은데 네, 초장님. 예, 살아는 계실 것 살아는 같은데 계신다. 일단. 주제가 살아는 계신다. 홍준표 살아는 있다. 오래 사실 것 과거에 같습니다. 살아 계실 것 같아요. 예, 과거에. 과거에 제가 그러구나. 생각할 때는 이분이 뭔가 우리하고는 다른 시대를 사는 분인 것 같다. 무슨 타임머신이 있는 것인지 어떨 때는 70년대로 갔다가 60년대로 갔다가 또 어떤 때는 조선시대로 네.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이 2024년인데 본인은 지금 1970년대에 그 어떤 사고방식 네. 이게 묶여 있는 것이고 그럼 저희가 볼 때는 2020년대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장으로서는 그 리더십이 전혀 맞지 않다. 뭔가 문화지체, 시대지체 현상을 겪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우리 스펙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한번 논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1970년대였거든요. 70년에서 80년대 초. 제가 보니까는 우리 그 시장님은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를 살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못한다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드라마 모래시계 속에 살고 계시지 않는가. 그 어떤 이미지로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여전히 계시지 않는가. 이 드라마를 쓴 사람이 어떻게 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라마라는 거는 일단 허구예요. 거구죠. 예, 네. 그 모티브가 약간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뭐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안 하는데 네, 네. 모래시계 이제 모르시니까 예, 저는 넘어가시도록 하죠. 저는 홍 시장님이 네. 뭐 과거에 계신데 뭐 2024년까지 올 것도 없습니다. 네. 2018년까지만 좀 오셔서 그때를 좀 복귀해 보시라. 오늘 마침 지금 패널 분들 중에는 외지인이라고 하면 우리 예. 교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 이 오늘 출연과 주제를 들으면서 아마 이제 서울 분들 또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 워낙에 뭐 소통 많이 하실 테니까 어떻게 보고 있다고 알고 계신가요? 저는 뭐 서울에서 방송을 하니까 네, 계속해서 네. 정치 이슈를 그래도 따라잡고 있는 편인데 네. 박정희 동상 이슈는 잘 못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박정희 동상 이슈를 뭐 기사를 보다가 제목에 있으면은 네. 옛날 얘기겠지. 옛날 얘기겠지. 맞아요. 설마 맞아요. 지금 새로 네. 건설하겠다. 네. 지어놨던 박정희 동상이 논란이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지. 시장이 나서서 새로 대구 시민 세금으로 새로 짓겠다. 저는 솔직히 너무 놀랐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는 이게 또 우리가 주의하게 봐야 되는 게 네. 정말 그 홍준표 시장이 생각이 있어서 뭔가 이게 대권이라든지 시장을 재산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판단도 있거든요. 그래요? 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 대구시 돈은 내 돈이고 대구시 땅은 내 땅이에요. 선거에 되면 네.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구시는 경쟁이 없는 도시예요. 정치적 경쟁이 없는 도시에서 그 유일당인 국민의힘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고 또 거기에는 그 자기보다 나이 어린 그 우리 시의원들 그다음에 자기보다 나이 어린 국회의원들이 쭉 있는데 네. 내가 여기서 꼰대짓 하기가 정말 좋은 동네거든요. 참. 그래서 그냥 내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자, 우리 차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도대체 대구라는 곳 얘기하면 할수록 알 수 없다 진짜 여기 진짜 어떻게 이런 곳이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거기 계실 수가 있지 할 정도로 뭐 신천지 첫 집회 뭐 박정희 동상 이런 뭐 누가 말해도 독재 행정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대구의 자부심이라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처장님.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은 오늘날의 대구를 이렇게 이제 뭐랄까 고담대구 네. 어떤 시대를 뭐랄까 역행하는 듯한 후진 도시 이렇게 만들어진 출발이 저는 박정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뭐 장준하 선생이라든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지 한테 그 정치적 도전을 받으면서 위기에 처하니까 네. 그러니까 인연벽 갈라치기를 한 거고 또 네. 지역 갈라치기를 해서 영호남을 갈라. 이것이 이제 그 오늘날의 대구가 그 탄생된 배경인 것이고 네. 그 와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인혁당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네. 대구의 그 민주적 지도자들을 다 숙청해 버렸어요. 음. 그 뒤로 아무도 그 뭐랄까 이제 대들지 못하고 네. 순응하는 도시로 이제 가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틀을 벗지 않고서는 대구에 미래가 없는 것인데 그렇죠. 대구에 가면 그런 어떤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네. 지금 대구가 세워야 할 것은 박정희 동상이 아닙니다. 대구의 미래입니다. 네. 이런 슬로건이 붙어 있어요, 현수막이. 정말 그렇거든요. 네. 좀 이렇게 폐쇄성과 어떤 그 배타성을 벗어 던지고 네. 개방적으로 나아가고 다양성을 갖추는 도시로 나아가야 살 길이 열리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가면 대구에 미래가 없는 것이다. 네. 시민들이 이 점을 좀 정확하게 보시고 따끔하게 시장과 시를 질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동상이라는 게 뭡니까? 그 도시의 이미지를 표상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도시의 시민 정신을 표상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도대체 대구는 이런 자랑이 있습니다. 네. 국채보상운동의 도시다. 또 2.28, 4.19 혁명의 네. 도화선이 된 2.28 민주운동의 도시다. 이렇게 표방을 합니다. 네. 그게 또 국가기념일이 됐어요. 네. 그런데 그 2.28 정신을 짓밟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이 박정희 대통령을 그 동상을 세운다. 만약 우리가 베를린 광장에 히틀러 동상을 세운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도대체 독일의 시민들이 그 용납할 거냐? 또는 그 세계의 시민들이 뭐 잘했다 하고 박수 치면서 그 관광 올 거냐?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잖아요. 조롱받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대구가 관광할 데가 정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든 뭘 좀 만들어 보려고 뭐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게 하나의 도시라는 거는 관광이라는 거는 또 하나의 또 이미지가 또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그렇죠. 들어 가지고 네. 우리가 한평이 되게 유명해졌던 게 그 배추를 키워서 거기에 이제 그 나비가 들게 네. 해가지고 네. 한평 축제를 나비 축제. 하면서 네, 네.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네. 그 다음에 부산이든 서울이든 이제 자기 도시 슬로건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어떻게든 이 도시를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네. 우리는 동대구역에 가면 3m짜리 박정희 동상을 보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박정희에 대한 공과 뭐 이런 평가가 아니고 네. 이게 대구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인가, 네. 대구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네.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홍준표한테는 약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판단을 시민들이 네. 내릴 것 같습니다. 저는 걱정이 뭐냐면 우리 집 백 기자님 저 따로 얘기한 바가 있어서 대구 이제 떠나서 이사 가고 싶다 소리까지 하잖아요. 이제 대구 시민들 다 떠나면 어떡합니까 이거. 제가 관광객도 안 오고 대구 시민 떠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말씀 잘하셨는데 저는 진짜 답답한 것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구가 지금 인구가 243만쯤 되잖아요. 네. 예전에 대구가 300만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도시철도 만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반대 방향으로 왔어요. 특히 청년들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그렇죠. 지경입니다. 네. 그리고 아니 대구가 박정희의 도시고 산업 도시고 그러면 그런 대구가 왜 경제가 요 모양 요 꼴이냐? 네.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업화 공적이 있다, 경제 성장의 공적이 있다라면서 저기 박정희 동상을 세운다. 지금 현실하고도 너무도 안 맞는 거예요. 네. 박정희식 개발 정책 경제가 오늘날 대구 경제가 전국에서 꼴찌로 만든 원인이 그 있잖아요. 그 GRDP 꼴찌가 지금 20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네. 그거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광주에 가가지고
GDP 꼴찌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 하셨다가 네.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직정 지지율 또한 이제 20% 중반 뭐 계속 머물러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홍준표 시장과 닮아 있는 두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수님. 일단은 그 동상이 세워지면 관광객으로서 가겠다 안 가겠다. 그러니까 동대구역을 안 지나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차를 갖고 가면 어떻게든 되겠죠. 피해 보겠다는. 예, 뭐 네. 대구 가고 싶은 저는 뭐 뭉티기도 먹으러 가고 싶고 네. 뭐 대구 갈 이유는 많죠. 그렇죠. 예. 근데 맛있는 굳이 거 많은데. 근데 가기 가장 편한 방법이 박정희 동상이라면 만약에 뭐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네. 나중에 저의 아이들을 데리고 네, 네. 동대구 갈 일이 있다. 네. 근데 박정희 동상이 있다 그러면은 저건 뭐냐라고 물어볼 거 그럴 아닙니까? 수 있죠, 아이들은. 예, 그러면은 저 사람의 잘못한 점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세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대구라는 도시가 홍준표 시민들이 이렇게 현명하다니까. 홍준표 시장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경제가 몰락한다면 음. 아마 이런 정책 때문일 거라고 판단을 드는데 네. 이 도시가 240만 도시, 238만에서 그 다음에 쭉쭉쭉 떨어져가지고 100만 도시가 되고 더 이상의 도시가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네. 이제 동대구역에 내리신 분들이 이렇게 네. 얘기를 하겠죠. 예전에 한 시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박정희 동상을 세우고 도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네. 도시가 이렇게 망한 거야. 네. 뭐 이런 식의 교훈적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저 요거에 100% 네, 네. 동의하는데 짧게 한마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민주주의는 우상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네. 올라간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대구 시민들은 홍준표 시장을 만나고. 근데 네. 대구 시민들이 이렇게 우리가 무조건 국민의힘 후보라고 찍어줬더니 이런 지도자가 대구를 이렇게까지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네. 그런 긍정적 계기가 되기를 외지인으로서 말씀드려봅니다. 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끝으로 우리 그 세 분 한마디씩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관광객으로서 우리 박정희 동상이 대구 동대구역에 세워진다면 그쪽을 가겠다 안 가겠다는 일단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고 세 분께는 그렇다면 대구가 그야말로 선진화 근대화가 아닌 근대화와 회귀가 아닌 선진화로 가기 위해선 정말 또 후손을 생각한다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 한마디씩 좀 호통 좀 쳐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차장님. 예. 박정희 동상을 찬성하시는 분이 박정희는 5천년 가난을 벗어나게 해준 위대한 어떤 그 지도자다. 세계적으로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지도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상을 세워가지고 기리고 또 그것을 후세들에게 교육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박정희를 좋아하는 세계 지도자가 과연 누굴까? 제가 생각할 때는 후진국의 독재자들일 거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말을 들은 제 와이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인데 네. 그렇다면은 목적이 좋았는지도 모르겠지만 박정희의 목적이 좋았다 치더라도 네. 그러면 목적이 좋으면은 사람을 죽여도 되고 친일을 해도 되고 노동 착취를 해도 되고 부정 축제를 해도 되느냐?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거냐 말이죠. 네. 동상 세운다는 건 그거 가르친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교육의 본질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잖아요. 네, 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네. 한 번 더 좀 추가 말씀을 네. 드리면은 대구에는 지금 완전히 이제 그 홍 시장과 대비되는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요. 어떤 장면인가요? 뭐냐면은 일반의 시민들은 만 원, 2만 원씩 이렇게 네.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네. 대구 청년 전태일이 살았던 옛집을 사들여가지고 그 기념관을 짓고 있거든요. 네. 지금 짓고 있어요. 네. 그런데 시장은 전태일 당시의 노동 현실이 어땠습니까? 근로기준법을 안 지켜요. 어린 영웅들이 학교 가야 될 나이에 공장 가가지고 하루 15시간 이상씩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렸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노동을 착취하니까 전태일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 편지를 보냈거든요. 네. 근로기준법을 좀 지켜달라. 네. 박정희 대통령 아무 답변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불태우면서 몸을 불살라는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노동을 착취해서 뭐 경제 성장을 네. 한 것이 그럼 공로라고 치고 뭐 박정희 동상을 세운다. 대구의 미래를 진짜 생각한다면 네.
전태일 같은 어떤 민주 인권의 정신을 그 연대의 정신을 그 뭐 이렇게 계승하는 게 마치 도대체 이게 70년대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후진적인 그 발상은 안 된다. 정말 안 되죠. 네. 자, 안 하는 걸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성 교수. 뭐 가볍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의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보면서 하는 거 아니라 저는 동대구역에 오히려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의 추모비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그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대구의 후손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후손들을 위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좀 기자.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리고 홍 시장은 관사에 살고 있습니다. 뭐 자기들은 이제 관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대구시에 있는 돈으로 사서 대구시가 운영하는 게 관사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홍 시장이 집이 대구에 없습니다. 근데 이 동대구역하고 대구 도서관에 박정희 동상을 자기가 주장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홍 시장이 대구를 떠나면 대구를 어떻게 평가할까는 남은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홍 시장은 우리 대구란 단어 안 쓸 겁니다. 대구를 떠나는 순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대구시를 엉망으로 만드는 시장에 대해서 탄핵 이상의 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정희 동상 여러분 혹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냥 여러분 언뜻 생각하는 것처럼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대구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냥 헤드라인만 보시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살피셔서 무엇이 지금 문제인지 잘 또 설명되어 있는 언론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고 오늘 저희가 이건 대구의 이슈를 가지고 좀 토론을 벌여봤지만 이거는 반드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구만의 이슈가 절대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어떤 문제점들 우리 모두가 특검법에 이어서 탄핵까지 불어짓는 그런 것들 연장선상에서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계신 분들은 경성한우 용산 자이에 상가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고기 너무 좋습니다. 저렴하고요.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보장하니까요. 경성한우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판 토론 이런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